이 영상 하나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교통, 약자들과 수많은 해외 관광객들의 마음을 어떻게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는지, 그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설레는 꿈을 품고 국경을 넘어 낯선 세계로 여행을 떠나곤 하지만 신체적인 불편함을 가진 이들에게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단순한 힐링이나 여가 생활을 넘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도전과도 같은 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가슴 뛰는 이야기는 타인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두 팔로 거대한 바퀴를 굴려야만 움직일 수 있는 수동 휠체어 하나에 의지한 채 당당하게 대한민국 땅을 밟은 한 용기 있는 호주 청년의 감동적인 모험담입니다. 이 청년이 기나긴 비행을 마치고 비행기 문을 열어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공기를 마셨을 때 그 얼굴에는 새로운 모험에 대한 터질 듯한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이국 땅에서 과연 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엄청난 긴장감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전적인 보살핌 없이 오직 스스로의 의지와 체력만으로 세상을 마주하겠다는 이 위대한 꿈을 품은 청년이 왜 수많은 선진국들 중에서 하필이면 대한민국을 자신의 첫 번째 모험지로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공항 게이트를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마주해야 했던 상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 3분이라는 아주 짧은 기록 영상이 인터넷 세상에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무려 1억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의 시청자들이 왜 그토록 경악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지금부터 그 경이로운 여정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아주 세밀하고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이 청년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단면은 무엇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관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시설을 자랑하는 거대하고 화려한 인천국제공항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인 호주 청년단이 도착한 장소는 다름 아닌 서울의 오랜 역사와 정겨운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김포국제공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도심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 수많은 비즈니스 고객들과 알짜배기 관광객들이 애용하는 곳이죠. 청년은 비행기에서 내려 자신의 몸과도 같은 수동 휠체어에 탑승한 뒤 본격적인 입국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 뒤편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도 같은 거대한 여행용 가방들이 위태롭게 가득 실려 있었고 혼자서 그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며 힘겹게 바퀴를 굴리는 청년의 곁에는 김포공항 소속의 직원 한 명이 동행하며 이동을 돕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한국공항 직원의 친절한 안내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한국에 대한 장밋빛 환상과 기대감을 키워가던 바로 그 찰나에 그 직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년의 귀를 의심케 만들 정도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직원은 청년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아주 뜬금없고 황당하게도 이웃나라인 일본이 남한보다 훨씬 더 살기 좋고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나 복지 인프라가 완벽하게 잘 구축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러 이곳 한국에 놀러 왔냐는 식의 도저히 믿기 힘든 망언을 던진 것입니다. 이제 막 한국 여행에 설레는 첫 발을 내디딘 외국인 관광객에게 그것도 가장 따뜻하게 환영하고 국가의 첫인상을 책임져야 할 공항의 정식 직원이 어떻게 이런 부정적이고 편협한 이야기를 면전에서 늘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나라 망신도 이런 황당한 나라. 망신이 없을 뿐더러 영상을 보는 내내 분통이 터져서 가슴이 답답해질 노릇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상과 세계가 부러워하는 따뜻한 정을 재 보여주기도 전에 스스로의 조국을 깎아내리며 초를 치는 이러한 한심한 태도는 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며 당장 해당 직원의 인성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머나먼 타국에 목숨 걸고 도착하자마자 공항 직원에게 이런 무시 섞인 소리를 들었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당장이라도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깊은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자랑스럽고 의연한 호주 청년 단은 결코 그런 철없는 직원의 무례한 언사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직원의 편견 가득한 말이 완전히 틀렸음을 자신의 힘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듯
입술을 굳게 깨물며 진짜 대한민국의 숨겨진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 한심한 직원의 말 한마디가 청년에게는 오히려 한국의 진짜 매력을 발견하게 만드는 오기이자 새로운 도전의 원동력이 된 셈이니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은 호주에서 비행기를 탈 때부터 휠체어 앞부분에 장착해야 하는 특수한 부품 하나가 분실되거나 문제가 생겨 공항 측과 긴 지난한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장비 문제와 직원의 말실수까지 겹쳤으니 청년의 심정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을 텐데도 청년은 카메라를 보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공항 직원의 황당한 에스코트를 받으며 간신히 도착한 입국 심사대 앞에서도 청년은 또 한 번 상상치도 못한 어처구니없고 웃지 못할 황당한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입국 절차를 밟기 위해 심사관 앞에 멈추어 선 청년에게 심사관은 본인 확인과 얼굴 인식을 위한 사진 촬영을 진행해야 하니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면의 카메라를 바라봐 달라는 황당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청년은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어 거대한 휠체어에 온몸을 고정시킨 채 앉아있는 명백한 중증 하반신 마비 휠체어 이용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매뉴얼에 적힌 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하다니 이 얼마나 무신경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어처구니 없는 실수란 말입니까? 휠체어를 탄 이방인에게 일어서라고 말하는 이 황당한 장면은 정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찾아보기 힘든 블랙 코미디 같은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고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허탈한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다고 피력했습니다. 매일 수천 수만 명의 외국인을 기계적으로 대하다 보니 승객의 신체적 특성이나 장애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컴퓨터 화면에 뜨는 문구대로만 읊어대는 심사관의 무감각한 행정태도는 정말 뼈아픈 반성과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다행히 주변의 다른 직원의 안내로 별도의 데스크로 이동하여 편안하게 앉은 자세로 사진 촬영을 마치고 여권의 빈 페이지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입국 도장이 쾅하고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청년의 얼굴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여권을 받아 든 청년은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에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씩 풀어보는 어린아이처럼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순수한 행복감과 짜릿한 성취감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온갖 우여곡절과 행정적 해프닝을 뒤로하고 마침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온전히 발을 들여놓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의 복잡한 로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외부 세계로 나아가기도 전부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첨단 정보기술 인프라는 청년의 탄성과 감탄을 끊임없이 자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한국 땅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고 깊은 충격과 감동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이심이라는 혁신적인 디지털 통신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을 갈 때 가장 골치 아픈 일 중 하나가 바로 현지 통신망을 개통하는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이끌고 숨가쁘게 공항 내의 복잡한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 헤매야 했고 악명 높은 긴 줄을 서서 서류를 작성한 뒤 비싼 가격의 물리적인 플라스틱 심카드를 구매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느다란 핀을 찾아 기존의 심카드를 빼내고 새로운 카드를 갈아 끼우는 과정에서 혹시나 원래 카드를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번거로움과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했죠. 하지만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IT 강국.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원시적인 수고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가볍게 터치하는 것만으로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대한민국의 초고속 데이터망이 활성화되는 기적 같은 편리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이 작고 놀라운 기술 혁신 하나가 자신의 여행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며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최고라는 찬사를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특히나 거동이 육체적으로 매우 불편하여 매장을 직접 찾아가고 낯선 언어로 직원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휠체어 이용자에게 이처럼 앉은 자리에서 완벽하게 해결되는 디지털 인프라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장벽 없는 배려가 아닐까요? 기술이 인간을 어떻게 더 따뜻하게 품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에 다시 한번 가슴이 웅장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공항이라는 안전하고 통제된 울타리를 한 걸음 벗어나자마자 청년이 마주한 대한민국의 진짜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낯선 대도시의 모험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숙제는 다름 아닌 한국의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능 교통카드를 손에 넣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지하철역 내부의 기계나 창구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청년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고 역 내부에서는 카드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에 따라 결국 지상이나 인근의 편의점을 찾아 길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청년이 천신만고 끝에 발견한 곳은 골목 어귀에 위치한 자그마한 세븐일레븐. 편의점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매장의 입구는 손으로 밀지 않아도 부드럽게 열리는 자동 슬라이딩 도어여서 휠체어가 진입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였지만 문이 열리고 내부로 당당하게 들어선 순간 청년은 숨이 턱 막히는 거대한 물리적 벽과 답답함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서울의 도심에 위치한 소형 편의점의 특성상 내부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좁은 통로 사방에 수많은 음료수 상자와 과자 봉지, 과자 진열대 등 각종 물품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빽빽하게 적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비장애인들에게는 조금 좁다고 느끼며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적인 풍경일지 모르지만 수동 휠체어의 거대한 바퀴를 굴리며 이동해야 하는 청년에게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제대로 전진할 수 없고 바퀴의 방향을 조금도 틀 수조차 없는 거대한 감옥이자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물건들을 건드려 쓰러뜨리지 않을까 하는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함 속에서 좁은 통로 사이에 끼인 채 힘겹게 사투를 벌이며 5,000원짜리 교통카드를 간신히 선택하고 카운터에서 금액을 충전하는 그 모든 과정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처절한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목적을 달성하고 그 비좁은 매장에서 기어를 후진으로 넣듯 온 힘을 다해 조심스럽게 바퀴를 뒤로 굴려 빠져나올 때 청년은 자신을 기다려준 점원에게 연신 고개 숙여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건넸지만 등 뒤로는 이미 식은땀이 흥건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편리하며 아무런 생각 없이 드나들던 동네의 작은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진입해야 하는 거대한 물리적 장벽이자 심각한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차가운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화려한 도시의 외관 속에 숨겨진 이러한 약자들을 위한 공간적 배려의 부족함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대한민국 도시 계획의 명백한 숙제이자 아쉬움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소중한 교통카드를 손에 쥐고 마침내 당당하게 마주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지하철역 내부에서 청년은 짧은 시간 동안 인간의 두 가지 극단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전혀 다른 두 명의 한국인과 마주치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지하철 노선도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환승 경로를 찾지 못해 넓은 대합실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청년은 멀리서 걸어오는 역관계자 혹은 일반 시민으로 보이는 한 여성에게 다가가 아주 정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돌아온 여성의 반응은 청년의 가슴에 커다란 대못을 박을 정도로 차갑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심하게 당황했거나 혹은 개인적인 짜증이 섞여 있었는지 청년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도 않은 채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청년을 매정하게 밀쳐내고 가던 길을 재촉해버렸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먼 이국 땅에 와서 신체까지 자유롭지 못한 극한의 소외감 속에서 믿었던 현지인에게 대낮에 고함을 듣고 거절당했을 때 그 청년이 느꼈을 엄청난 모멸감과 슬픔 그리고 고독감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고 부끄러움에 낯을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K-팝과 K-컬처의 대응행으로 인해 한국을 찾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무려 1,800만 명을 훌륭히 돌파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내면의 격조는 아직도 이토록 차갑고 미성숙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엄연한 사실에 분노와 깊은 탄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철저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단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저력과
영웅은 언제나 가장 어둡고 좌절스러운 순간에 예고 없이 혜성처럼 나타나는 법이니까요. 청년이 차가운 거절에 상처를 안고 개찰구 앞에서 휠체어를 세운 채 멍하니 낙담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한 멋진 한국인 남성이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청년의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거창한 말이나 생색을 내지 않고 따뜻한 눈빛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휠체어 뒤편으로 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휠체어가 통과하기에 턱없이 좁고 불편한 개찰구를 안전하고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지하철 플랫폼 내부까지 동행하며 열차가 들어오는 정확한 위치까지 완벽하게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조금 전 무자비하고 불친절한 한 사람으로 인해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던 청년의 외로운 마음이 이 이름 모를 의인의 따뜻하고 묵묵한 손길 한 번에 봄눈 녹듯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랜 세월 이어온 진짜 끈끈한 정이자 위대한 인류애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악행을 덮고도 남을 수만 명의 선한 이웃들이 살아 숨쉬는 이 사회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입니다. 지하철역에서의 가슴 뭉클한 만남 덕분에 용기를 얻어 열차에 몸을 실은 청년이 다음으로 향한 목적지는 대한민국의 트렌드와 젊음, 그리고 화려한 예술 문화가 살아 숨쉬는 활기찬 거리 바로 홍대였습니다. 청년은 본격적인 홍대 탐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의 영상을 지켜보는 수많은 전 세계 해외 여행자들을 위해 한국 여행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아주 유용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실전 꿀팁들을 차근차근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를 가도 만능 치트키처럼 완벽하게 통용되던 글로벌 표준 구글 지도가 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하게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거나 심각하게 부정확한 정보들을 남발한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청년은 실제로 자신이 겪은 황당한 일화를 들려주었는데 깔끔하게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구글 지도로 열심히 검색해서 찾아간 홍대의 한 유명 바버샵이 알고 보니 이미 무려 5년 전에 흔적도 없이 폐업하고 사라진 유령 가게였다는 어처구니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격차와 오류 때문에 외국인들이 길바닥에서 허비하는 시간과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을 온전히 여행하고 길을 잃지 않으려면 전 세계 표준 지도 앱을 과감히 지워버리고 한국 토종 기술로 만들어진 네이버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반드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야만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완벽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또한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 장벽에 가로막혀 발을 동동 구를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 번역 앱인 파파고를 스마트폰에 설치해 두면 영어 문장을 완벽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즉시 통역해주는 위대한 구세주가 되어준다며 아낌없는 찬사와 추천을 보냈습니다. 청년이 마침내 도착한 첫 번째 동네는 일요일 이른 아침 9시의 홍대 거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발 디딜 틈도 없이 수많은 젊은이들과 버스킹 공연, 인파로 가득 차 밤낮 없이 북적였을 이 화려한 거리가 주말 아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마치 영화 속 유령 도시처럼 쥐죽은 듯 고요하고 완벽하게 텅 비어있는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오히려 이 고요한 평화로움을 자신만의 특권으로 여기며 텅 빈 거리 한복판에 설치된 독특하고 감각적인 스트리트 가구들과 다양한 예술 조형물들을 배경 삼아 유쾌하고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인생 셀카를 마음껏 촬영하며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특히 청년의 흥미를 끌었던 독특한 한국만의 교통 문화는 복잡한 사거리 교차로 바로 앞 명당 자리에 수많은 노란색, 주황색 택시들이 줄을 지어 손님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정돈되면서도 치열한 삶의 현장을 보며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죠. 무엇보다 청년이 홍대 거리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부분은 휠체어 이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보행 환경이었습니다. 홍대의 관광거리는 보도블록이 깨진 곳 하나 없이 대단히 매끄럽고 평평하게 평탄화 작업이 잘 되어 있었으며 차도와 인도 사이의 턱이 아주 낮고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어서 무거운 수동 휠체어를 타고 홀로 이동하더라도 팔에 큰 무리 없이 너무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온 동네를 구석구석 거닐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도시 인프라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이러한 꼼꼼한 길거리.
정비 상태야말로 진정한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면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